네. 후쿠시마 오염수가 투기된 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엄마로서 굉장히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이게 이제 21세기 최대 노상방뇨 사건이거든? 그러면 오염수 방류는 모든 문제의 2%도 안 돼. 이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아직 원자로가 불타고 있다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100년이 걸리지 200년이 걸리지 몰라! 위험해서 중단했다. 이건 이미 때가 늦었다는 얘기야. 감히 이건 저는 탄핵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막힌 속을 어김없이 뻥 뚫어드리고 있는 김종대 뻥 뚫리는 TV. 자, 우리 질문 요정 사이다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이다 요정 오윤혜입니다. 오늘은 제 가슴에 아주 그냥 꽉꽉 막혀있는 날이기 때문에 녹화 기준 네. 후쿠시마 오염수가 투기된 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 속을 진짜 뻥 뚫어야 조금이라도 뚫려야 이 방송이 끝난다. 아, 그래요? 그 전까지는 못 끝난다. 그래, 그걸 볼 때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저는 거짓말 않고 오늘 아침까지 눈이 부어 있었어요. 왜냐면 어제 밤에 잠들기 전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고 있는 이렇게 발가락을 만지면서 뭔가 우리 아이들 세대에 진짜 약간 저한테는 지구 재앙처럼 느껴졌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엄마로서 굉장히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생선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냥 한 마리씩 자꾸 뜯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바다도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데 이런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는 지금 인류 최초의 일을 그렇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죠. 네, 그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 저의 심정이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거예요. 어떤 놈이 맨날 술 처먹고 우리 집 앞에 대로변에 전봇대에 와가지고 매일 오줌을 싸. 네. 노상방뇨를 해. 네. 근데 이 자식이 몇 번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싸네? 네. 그래가지고 하루는 내가 멱살 잡고 흔들었지. 너 이 자식 경찰서 가자. 네. 그러니까 다음날 있잖아요. 어디 대학 교수라고 지 과학자 뭐 대학 교수 친구 있다고 하나 데리고 오더니 대래 윽박 지르는 거야. 내 오줌이 당신의 식수를 오염시켰다는 증거 있으면 대래. 황당한 거야 이 새끼가. 오줌 싼 놈이. 오줌 싼 놈이. 이게 이제 21세기 최대 노상방뇨 사건이거든. 원래는 이게 오염수가 깨끗하고 안전해도 핵발전소에서 나온 건 그래도 버리면 안 돼. 심지어 이게 정체불명의 뭐 오염물질이 나왔는데 이건 인간의 과학으로 그 위험성은 몰라요. 당연하죠. 모르는 게요. 된다라고 확신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괴담이라고 생각해요. 예. 어떤 약도 다 부작용이 있잖아요. 우리 감기약 하나 먹어도 뒤에도 무슨 부작용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그것도 심지어 핵발전소가 박살이 나가지고 로봇들이 막 들어갔는데도 방사능에 막 다 고장날 정도라면서요. 네. 그렇게 못 봐요. 아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것 자체가 괴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매우 불길한 징조는 이겁니다. 원래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올해 초부터 이제 일본이 외교를 할 때는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오염수 방류와 함께 폐로 작업도 착수하겠다 그랬어요. 폐로. 그러니까 지금도 원자로는 불타고 있어요. 도저히 꺼지지가 않아. 이 불은 신의 불이기 때문에 인간이 끌 수가 없어. 그랬는데 이제 폐로를 한다는 거는 더 이상 불타지 않도록 핵분열을 멈추도록 이거를 이제 폐쇄함으로써 이제는 꺼진 원자로다. 이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폐로군요. 그게 폐로예요. 그런데 이번에 오염수 방류할 때 그 폐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10년 동안 했는데 안 된 거죠? 안 돼요. 그러니까 10년 전 폭발할 당시와 지금이 거의 변함이 없어요. 계속 그냥 바닷물만 넣고 있는 거구나. 하루에 90톤씩.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세계 여론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 거짓말 한 거는 뭐냐면은 이 오염수도 방류하다 보면 30년이건 40년이건 방류하다 보면 언젠가는 끝난다. 그때까지는 이 원자로의 불을 끄는 폐로를 진행해서 우리가 해수를 투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그 시설로 만들 거라 그랬는데 폐로가 안 된다는 게요. 그러면 오염수 방류는 모든 문제의 2%도 안 돼. 이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아직 원자로가 불타고 있다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만약에 이 원자로가 5년 전에 멈췄다 그러면 계속 해수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이 난리칠 이유도 없는 거고 멈출 수 있던 거예요. 멈출 수 있었어. 그런데 멈출 수 없다는 게 이번에 나와버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40년이 될지 심지어 100년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오염수 방류의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왜냐하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90톤 넣고 90톤 방류하고
또 넣고 방류하고. 그래서 그 저장 그 용량을 일정 비율로 유지만 하는 정책이 돼버린 거라고. 이게 지금 저 후쿠시마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라는 건 맨 나중에 나온 부산물인지 원인은 제거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원인은. 그렇네. 꺼지지가 않고 있으니까. 꺼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후쿠시마 그 오염수가 폭발하던 2011년 3월 11일 네. 그 동일본의 그 앞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10m가 약간 넘는 해일이 덮쳤어요. 쓰나미가. 그런데 도쿄 전략의 해명은 뭐냐면은 우리는 매뉴얼에 7m 높이의 쓰나미를 견디도록 원자는 설계돼 있다. 근데 10m가 넘었다. 매뉴얼대로 했다. 그게 이제 그래서 매뉴얼의 재앙이라 그래. 이 동일본 대지진 그 후쿠시마 사건을 매뉴얼의 재앙이라 그랬는데 후에 도쿄 전략의 일부 책임자들이 기소됐는데 전원무죄로 풀려나왔어요. 왜요? 매뉴얼대로 법을 어긴 건 없거든. 법을 어긴 건.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도쿄 전략이 간나오토 총리한테 2달을 거짓말했다는 거 아니야. 원자로는 안 터진다고. 그때 일어난 폭발은 원자로 폭발은 아니고 수소 탱크가 폭발한 건데 2번 폭발했습니다. 네. 그 순간 원자로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와 이 제어 장치 시스템이 다 마비가 됐고, 네. 그러자 원자로가 냉각이 안 되니까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안에 압력이 팽창하기 시작했고, 이러니까 이제는 수소 탱크가 폭발하고 전기도 파괴되고 그 일대가 폐허가 되니까 이제는 저 불타는 원자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저기 간나오토 총리는 일본 최후의 날을 준비했어요. 원자로가 폭발하면 반경 178km 이내에 모든 그 주민은 소개시킨다. 즉 철수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 5천만 명이 집을 잃고 일본의 중간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시나리오였다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였는데 네. 할 수 있는 조치라고는 해수를 들이붓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것도 현장에서 해수를 들이부었겠다고 하니까 도쿄 전략의 사장, 부사장,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 의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반대하는 거야. 해수에는 염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원자로에 이 염분이 들어갔을 때는 더 폭발할지도 모른다. 이게 임계 폭발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어쩌면은 이게 더 위험하다 해서 이거 차라리 그냥 해수 투입 안 하고 놔두는 게 낫지 않느냐. 근데 현장에 있던 사고수습본부장 요시다 씨가 요시다 보고서가 나중에 나오는데 요시다 씨가 생각하기엔 지금 해수를 안 넣으면 이제는 진짜 원자로 폭발이거든요. 그러면 일본 최후의 날이에요. 그래서 저기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해수를 넣어.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폭발을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요시다 씨는 현장에서 그걸 지휘하다가 2년 후에 암으로 죽어. 그때 거기에 있던 그 일용직 근로자들 목숨 걸고 들어가가지고 원자로 그 밸브 열려고 들어갔던 그 인부들, 그 다음에 그 저 자위대 간부들. 이런 사람들 피폭돼가지고 후에 암에 걸려서 차례대로 이제 사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거기 있는 폐수를 지금 다 바다에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넣었는데 해수를.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시다 보고서에 보면은 해수를 집어 넣는데 그게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이 폭발을 멈추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모르겠대. 어쩌다가 얻어 걸렸네. 얻어 걸렸는데 신기하게 이게 폭발을 안 했다. 지금 불에는 타고 있는데 더 이상 그게 폭발은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몰라. 왜 멈췄는지. 지금도 몰라. 폭발을 지금도. 멈췄는지. 그러면은 이게 100년이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 몰라. 그러면 100년 동안 계속 이거 투기할지 200년 그러니까 동안. 저 원자로가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 하면 점점 온도가 올라가다가 그 연료봉이 녹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라늄이 연료봉으로 넣는 거거든. 그런데 통제가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녹아가지고 이게 이제 흘러내려. 그래서 지 멋대로 분열이 시작이 된 거거든 지금. 아이고야. 지 멋대로. 그러니까 거기엔 인간도 접근을 못해. 그리고 저기 저 후쿠시마 그 지금도 원자력 발전소 사진을 보면은 바로 위에 가서 찍은 사진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 멀리 공중에서 찍은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위로는 우리가 드론 같은 걸 보내서 그 저 사진을 찍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럴 거 아니야. 가까이 가면은 다 망가져. 드론도 기계도. 그러면 엄청난 방사능이 모든 전자기기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거기에 로봇 카메라를 또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그런데 노신 가까이 가면서 그 카메라도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블랙홀하고 똑같아. 누구도 블랙홀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다고 단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지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하는 거는 해수를 끊임없이 계속 넣어줘야 된다는 이 사실이 발견이 된 거거든? 아니, 그래요. 해수를 넣어서 폭발을 멈추고 싶은 일본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염수를 바다에 내보내는 것, 투기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었느냐. 상식적으로 체르노빌도 뭐 콘크리트로 다 묻었다든지 아니면 해수를 붓고 나머지 해수를 받아다가 거기서 엄청나게 처리를 하고 환경단체에서 다 와서 검수를 해서 그래도 정말 깨끗합니다라는 그래도 안심을 받고 바다에 내보내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오줌을 놀라면 저기 어디 가서 오줌은 깨끗하게 느껴지거든요. 좀 더 더러운 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근데 내 오줌은 원래 술 먹고 담배 피워 더러워. 그래가지고 네. 아주 그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TMI 왜 그러세요? 네. 그래가지고 저기 화장실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내가 지금 방광이 다 찼다고 오줌 마렵다고 남의 집 앞에다 말이야 싸고 말겠다는 건데 실제로 원리가 같아요. 이제 저장 탱크가 98% 찼다는 겨. 아니 98%. 땅도 넓은데 저장 탱크 더 만들고 콘크리트로 계속 묻으면 반감기 같은 거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자국 내에 두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아니 그렇게 안전하다면서요. 맥주도 만들고 식수로도 쓰고 지하수로도 쓰고 하면 되잖아요. 안전하다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이걸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고. 왜요? 뒤로는 거 다 하니까. 안전하다면서. 이게 무슨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 내에 쌓아두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바다가 자기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알아요. 바다는 공공장소래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이율하라고 합니다. 바다에 오염수를 푼다고 하셔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얼마 전에 치킨집에 가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이 사연이 나왔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해물과 시원한 계곡을 좋아합니다. 바다도 정말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대통령님이 허락을 안 하셨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허락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습니다. 인간, 아니 생명체에게는 환경과 생태계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이렇게 안 좋아졌는데 다음 아이들 세대는 어떡해요? 전 그 생각에 매일 밤 잠이 별로 오지 않아요. 제가 어른이 되면 고래를 사진으로만 볼지도 몰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금입니다. 전 소금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님, 제가 만약 미래를 본다면 미래는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편해진 건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들었으니 환경도 우리가 책임져야겠죠? 우리가 편하면 뭐예요? 지구가 힘든데. 바다는 전 세계 공공장소잖아요? 공공장소는 함께 쓰는 거 아닌가요? 끓는 지구를 건강하고 행복한 지구를 만듭시다. 이건 인간들이 잘못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당장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경과 지구를 사랑하는 이율하 올림.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는 어디에 그러면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재판소로 가야 되는데 이거 저 고발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게 가능합니까? 우리 개인이 심지어?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네. 우리 접근이 차단돼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그때 간나오토 총리 인터뷰를 다시 봅시다. 도쿄 전략이 나한테 2달간 거짓말했다. 그리고 이 수소 폭발도 원래 없을 거라 그랬다. 절대 믿을 놈들이 아니라. 그러면서 간나오토가 JTBC하고 인터뷰하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몇 년도예요? 이게 2013년인가 그래요. 터지고 2년 후쯤에. 네. 아주 그때 홍역을 치르고 나서 그 JTBC 그 윤설영 도쿄 특파원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 거기에 간나오토 총리가 한국 국민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터집니다. 도쿄 전략은 나한테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총리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총리가. 그때 당시 총리가. 그걸 겪었던 일본 총리의 증언이 나와.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자꾸 짓겠다 그러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재앙이 된다. 그 언젠가가 언젠가인지는 난 모른다. 이 원자력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가 없어. 없는 애 같아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뒤처리가 안 돼. 그 총리가 그 위기의 순간에 끊임없이 기만을 당했다는데 지금도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살아 있어요? 네.
아 그럼 앞장서야지. 이거 투기 반대 운동에. 일본이 이상한데요 거기가. 그런 운동이 없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운동이. 이렇게 너무 그 사람들이 약간 되게 표현하는 걸 쑥스러워하는. 우리나라 같았으면요 광우병 촛불 한 10번 드렸어요. 진짜. 그런데 그게 그 주범이 도쿄 전략인데 이 도쿄 전략이 지금도 모든 과정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안 보여줍니다. 그때 자기네 총리도 속인 놈들이야 이놈들이. 그래서 한국 사람 접근하는 거? No. 우리도 좀 보자. 안 돼. 우리가 데이터 제공할 테니까 그걸 봐. 이거 강제 집행 같은 거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해야 돼 윤석열 씨. 아니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건데 그리고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피해 보상 청구하고 압수수색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권한을 줬으면은 그런 데다 써야죠. 아니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세금 들여 예산 들여가지고 안전하다고 홍보 영상 만드는. 아니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홍보 영상을 만들고 하려면 최소한 한 번 가서 보기라도 했냐? 그래요. 진짜 봐야지. 한번 보기라도 했냐고. 완전 서로 먹겠다고 난리야. 여기서 가장 위험한 사고는 뭐냐면 우리가 핵에 대해 알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과학으로 몰라요. 자꾸 과학적 검증, 과학적 기준으로 멋졌다 하는데 원래 과학은 없었어. 그리고 그놈의 과학 얘기 좀 하지 마. 이 과학으로 우리가 인간의 과학으로 밝혀낸 게 도대체 뭐야? 밝혀낸 게 왜 폭발을 안 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과학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핵이라는 거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이 참 우리가 잘못 알려진 상식인데 우리가 핵물질에 대해서 아는 거는 2%도 안 돼. 예컨대 플루토늄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들어봤어요. 이 플루토늄이 이제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얻어지는 또 다른 핵물질이고 독성이 제일 강해. 강해요. 이게 1g이면 100만 명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이라고. 100만 명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플루토늄 1g이 있어. 근데 차례대로 100만 명이 몇 년에 걸쳐 지나가. 그 전원을 폐암에 걸리게 할 수 있는 독성이라 이겁니다. 와 엄청난데? 그리고 이번에 삼중수소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플루토늄이 얼마나 이게 그 위험한지 지금 우리가 몰라요. 이 플루토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후쿠시마.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면 삼중수소는 가벼워요. 네, 근데 플루토늄은 무거워요. 가라앉겠네. 심층수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빠르면 4, 5년, 길어도 10년 태평양 한 바퀴 돌아서 오는데 10년 걸린다. 이건 뭐냐 하면은 심층수 얘기가 아니라 표층수 얘기요. 삼중수소 얘기요. 근데 바다 밑에 해류는 달라. 그리고 플루토늄은 거기에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심층수는 그러면은 심층수는 다른 해류와 섞이기 때문에 훨씬 빨리 와요. 아 그래요? 그건 이제 서울대 서균열 교수가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심층수 해류는 다르다. 더 빨리 온다? 더 빨리 온다. 더 늦게 올 것 같은데 왠지 깊어가지고. 깊어가지고 느릴 것 같은데 난류 한류가 이렇게 교차하는 데가 우리나라 동해거든요. 거기에 4개 해류가 교차해요. 한류 2개, 난류 2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심층수가 그 스가로 해협이라고 있어요. 그리로 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요 솔직히 도무지 모르겠어요. 바다가 무슨 질서정연하게 바닷물이 일렬종대로 앞으로 나란히 하고 발 맞춰서 태평양 행진합니까? 맞아. 우리가 바다 돌고래 뭐 인터뷰해봤습니까? 우럭한테 인터뷰를 해봤습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통제한다거나 인지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핵에 대해 모른다는 건데 위험한 생각들이란 책이 있어요. 그 미국의 과학자들 수십 명이 집필한 책인데 그 중에 한 챕터가 뭐냐? 아예 제목이 이래 돼 있어요. 우리가 플루토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제목이 위험한 생각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생각이에요. 그 플루토늄은 그러면 핵 발전소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당연한 거죠. 그러네. 처리돼서 나온 처리수니까. 일본이 플루토늄 세계 최대 보유국이거든요. 핵 발전소가 많아서 그걸 재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100톤이 넘는 플루토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유사시에 무기로 쓰일 수가 있어. 이걸 만약에 중간에 봐봐요. 진짜 뭐 야당이든 아니면 진짜 윤석열이 갑자기 막 핵가닥 해가지고 이거 막겠다 이거 갑자기 반대하겠다 멈춰! 멈췄어.
그럼 이미 수백만 톤이 지금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막 바다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흘러갈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삼중수소나 뭐 여러 가지 핵종 물질이라 그러잖아요. 핵종 물질. 이게 처음에는 미량일 경우에는 별 영향이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가질 않고 체외로 배출되지가 않고. 맞아요. 이게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DDT라고 아마 들어보셨나? 옛날에 쓰던 살충제고 왜 저 우리가 월남전 고엽제라고도 들어봤고 옛날에 그 한참 발명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살충제가 있어. 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위험한 독성 물질이라는 게 밝혀져서 싹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몰랐나 보다. 30-40년 동안 이제 DDT라는 걸 안 써. 그런데 지금도 잡히는 돌고래는 DDT의 함량이 굉장히 높은 왜 그렇지? 이런 돌고 쌓여온 거지. 그거는 쌓여 체내. 어디에 노출된 거예요? DDT 과거에 어떤 것들 그러니까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디 방류됐거나 어디에 그 흘러나온 거를 그 지점에 있다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 와서 40-50년 전에 그 독성 물질이 체내에 쌓인 그 고래가 발견이 되는 거죠. 아직도 쌓여 있었고. 아직도 쌓여가지고 유전까지 되고 왜 새끼도 그 안에서 어머나. 저기 뭐야 쌓여서 태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한 번 쌓이면은 중단 위험에서 중단했다. 이건 이미 때가 늦었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희망을 보고 싶어요. 야당이라도 무슨 입법을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민의 완전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기 농성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그게 표도 안 나요. 비상사태예요, 비상사태. 이건 진짜 완전 다 뒤집어 엎어야 되고요. 대통령을 소환해야 되고 약간 그런 국정감사하듯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고. 이거 열심히 싸우지 않으면 야당도 저 비난을 피해가기 어렵고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여당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여당은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안전하다. 이것도 분명히 국민들이 청구해야 됩니다. 천벌을 받을 얘기입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천벌을 받을. 애시당초 지금 나오는 그 알프스 정화 장치가 안전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건 IAEA 보고서에도 안 나와요. 시료 채취를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료 채취에 목표한 건 연말에나 데이터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특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질러서 이걸 해서 멈출 수 없게 일본 밖으로 배출하는 이게 더 급했던 것이지. 천벌을 받을 짓이 아니에요. 천벌을. 아니 천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죠.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진짜 국민들의 생명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대해서 저는 할 수 있는 거가 있다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회의원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법을 만들어야죠. 이제는 정말 현실적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야. 맞아요. 이거 멈춰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전략을 짤 수 있지? 자,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 호소해서 재판소로 가는 방법이 그것도 있고, 있을 거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해양 오염에 대해 가지고 우리 주권을 행사하는 법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법도 있어요. 사실은 런던 협약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런던 협약? 예. 그게 이제 그 일본을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데 여러 가지 폐기물, 해양 환경에 대한 런던 협약이 있는데 여기서는 방사능 폐기물은 무조건 해양 방류가 금지된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요. 어머, 그럼 빨리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든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시도를 해보고 자꾸 이렇게 공공재를 내놔야 되는 거죠. 저는 이거 감히 저는 탄핵감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정치의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무책임한 결정을 대통령이 했다? 말은 찬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행동은 세금 들여가지고 안전하다고 홍보 영상 만든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대통령실 심지어 예산이라면 허락 없이 만들 수 있습니까? 온몸으로 맞고 투쟁하고 피투성이가 돼서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아니 오윤혜 씨가 평소 이렇게 투사가 아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다른 때하고 제가 느낌이 달라. 전혀 다른. 저는 이거 진짜 너무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사실 정말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믿는 죄송합니다. 빠가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그러려니 이런 무관심한 사람도 있겠지만 엄마라면 아빠라면 아이가 있다면 또는 내가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고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 거라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가 떠드는 거는 정말 열심히 떠들고는 있는데 맞아요. 이제 저 막상 오늘 오후 1시에 방류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이제는 언어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린 도대체 왜 유튜브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이미 수많은 후기로 증명된 남성 의료기기 코코메디. 나이 들면서 약해진 기능이 고민이시거나 왕년에 강했던 나를 찾고 싶으시면 특허받은 코코메디로 잃어버린 남성의 기능을 다시 찾아보십시오.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식약처 미국 FDA에서도 인증 확실히 받은 겁니다. 피가 잘 돌아야 할 남성 해면체의 혈류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나이 들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절비성 문제 등 말 못할 남성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더 긴 시간도 없이 하루 딱 10분이면 여러분들 자신감 찾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여름맞이 기력이 떨어지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특별 가격 할인과 특별 사은품을 듬뿍 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면 검색창에 코코메디 이벤트 검색하시거나 대표번호 여기 나가는 번호로 전화주세요. 코코메디. 그 보험 몇 개 들고 계세요? 아니 많아요. 저기 많아요? 꼭 선후배 한 놈씩 찾아와가지고 부탁하는 거 들어주다 보니까 거절 못하시네요. 내가 최저 생계비도 뭐 벌어도 보험료 나갔어요. 아 그럴 정도로 이게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보험인데 이거 내가 직접 발품 팔아서 체크해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시간도 없고 그러기 위해서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네.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사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판매 회사를 위한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경제 상황에 맞게 내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만 나갔으면 좋겠어. 나는 5만 원만 나갔으면 좋겠어. 요렇게 좀 금액을 정해주시면 네. 거기 안에서 실비보험, 뭐 암보험 이런 것들이 좀 골고루 정말 필요하게끔 심지어 상담은 무료입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 보험 가입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00-7917 그리고 홈페이지로 마이보험체크.com 들어가시거나 카카오톡 마이보험체크 채널 초과 하시면은 바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그런데 일단은 희망을 우리가 버리지 말고 공동 행동을 취할 수 있다면은 당장 주말에 광화문 집회라도 나가야 되겠죠. 이것도 저는 뭉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회를 할 거면요 좌우 합작해가지고 한날 1시에 정확하게 다 이게 다 단체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요. 어디는 그렇죠. 여기 은행 앞에서 모이고 어디는 광화문에서 그렇죠. 모이고 어디는 용산 앞에서 모이고 이러면 위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확 뭉쳐가지고 한날 1시에 어디에 딱 몇 시에 모여서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라고 해야 이것도 뭐 용산에서 그러니까 꿈쩍이라도 하는 거지. 자 반성합니다. 반성합니다. 네. 그동안 열심히 떠들었어도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못했어요. 네. 거대한 퇴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맞아요. 거대한 퇴행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시작이 됐어요. 전 처음 경험해보는 나라예요. 현대 문명에 대한 도전이고 네. 우리 스스로 자기 부정이고 또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정말 큰 죄를 짓는 맞아요. 이런 게 거대한 퇴행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되겠죠. 일단은 퇴행을 여기서 우리 이렇게 오늘 약속 드리고 또 우리 할 일을 합시다. 어떤 행동을 하면 됩니까, 의원님?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목소리라도 내고 여론도 만드는 게 일단 가장 시급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말과 여론이에요. 우리 이런 세상에서 못 살겠다.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함성에 내 목소리 한번 보태고 저 시민단체 후원하고 어디로 모이면 됩니까? 아니 이제 공동행동이 마련이 될 겁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 못 하겠고 그래서 공동대응 행동이 있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후원도 하시고 깃발 아래 한번 찾아가 보고 우리가 우리를 격려하는 거. 지금 화는 나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을 잡는다. 협력이 굉장히 위대한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2016년 광화문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눈이 부신 역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결하고 협력하면은 정말 놀라운 걸 성취할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위로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희망으로 펠수가 멈출 수 있는 그날까지. 네. 저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투쟁 결의대회 같은 방송이었어요. 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종대 뻥 뚫리는 TV.